사람들 어머니 너무 밝으시다. 밝죠 밝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감정의 메이크업을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데 가면이 돼버렸어요. 신원이 확인이 안 돼요. 넌 누구냐.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 사람의 모임에서 가라앉는 분위기가 싫어 분위기를 띄우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때는 푼수 같고 싫을 때도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전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제 경험인 것도 같은데, 제가 어려서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거든요. 아버지 장애가 있었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저희 집은 장애 때문에 어두워지진 않았어요. 그건 20, 30%.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가족의 논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은 더 과하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 엄마가 이제 저 아버지 술 먹고 오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 국민학교 때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를 많이 보게 돼서 눈이 커져버렸어요. 제가 원래 눈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미어캣처럼 된 거예요. 미어캣처럼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아버지가 막 마당에다가 신발장에다 자기가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막 신발장에 박고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봤어요. 그걸 실제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하면 안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액션까시나? 우리 아빠는 야 저거 액션인데. 그리고는 또 동네 가서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한 12시 넘으면 아버지 주무시고 엄마가 막내 누나한테 저 찾아오라고 그래요. 김미자 연년생이요. 근데 김미자는 저한테 야 이 겁쟁이 같은 새끼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넌 겁쟁이야 이 새끼야, 따라와. 지금도 누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3, 40년 지나서도 어떤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내가 서울에서 행복하면 죄책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맡고 있을 텐데 평생 내가 여기서 웃어야 돼? 내가 여기서 이런 좋은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더 힘들어야지.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이 죄책감에서 내가 해방되지. 이런 무의식.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불안하니까 계속 일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허상입니다. 제가 불행해야 엄마한테 죄책감을 더는 거, 이거 허상이에요. 제가 잘 살아서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계좌이체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엄마 잘 지냈어? 이렇게 하는 게 엄마한테 최고 아니에요? 부모 되는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계속 자기 삶을 궁지로 몰아가는 게 그게 부모가 원하는 바고 그게 자식이 원하는 바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허상에서 10년, 20년 상에서 갇혀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어머니처럼 감정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밝음을, 어둠을 직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가라앉는 분위기가 왜 싫겠어요? 정말 제 정확한 마음이에요. 고요하면 나의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돼 있거든요.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니까 우리는 고요하거나 분위기가 편안하면 이게 약간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분위기를 띄워야죠. 막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도 엄청 잘 지내요. 유후! 그럼 사람들 어머니 너무 밝으시다. 밝죠 밝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난 미친년인가? 정신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누구냐? 넌 누구냐? 제가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모습도 모르겠고 내 목소리도 모르겠고.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감정의 메이크업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와서는 딥 클렌징. 저녁에 와서 뭘 하라고요? 딥 클렌징. 뉴트로지나 딥 클렌징. 메이크업은 지울 정도로는 하시면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정의 메이크업을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데 집에 와서 귀찮다고 클렌징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필요하니까 또 메이크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 하고 또 해버렸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가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피부로 스며들어 버렸어요. 이러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의 단계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클렌징 좀 안 한 단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에게 뉴트로지나 딥 클렌징 CU 가서 뉴트로지나 딥 클렌징을 사면서 클렌징 하면서 아 그래 마음을 클렌징 한다는 게 어떤 거지? 그래 이런 강연도 듣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 글을 쓴 게 사실 딥 클렌징이에요.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직면하는 거 어머니는 클렌징 하신 거예요. 필요하면 조금 하세요. 그렇지만 메이크업의 기본은 기초 화장과 딥 클렌징, 색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끔 색조를 쓰되 딥 클렌징과 기초가 된 상태에서 쓰시는 게 훨씬 피부에 좋다.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효율적인 마음 다스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면 좋을 말은 Are you okay? 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애들이 사고를 쳐요. Are you okay?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쳐 때리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엄마가 드디어 미쳐가나? 때리고 나서 괜찮냐고 물어보네?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리가 왜 화가 나겠어요? 왜 화가 확 나겠어요? 우리는 화가 확 난 게 아니에요. 화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 내가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이혼해 어느 날 말했어요. 남편이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해? 생각한 지 오래됐어. 자, 여자는 생각한 지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갱년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갑자기야 내가! 그 여자분은 갑자기가 세상에 갑자기는 없어요. 밑에서 견디고 참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갑자기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이미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본인은 다시 내가 갑자기 화를 내네. 어떻게 다스려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오랫동안 참으셨다. 너무 힘들게 참았고 마음이 착해서 참았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린 또 참았고 그러니 이때까지 참은 본인을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갑자기 화를 통제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이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시면 이완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해요. 마시면서 미친놈.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하면 생각을 마신 거래요. 차는 이완되려고 보통 마시거든요. 그러려면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는 훈련이 이완 프로그램이에요. 산책도 도움이 돼요. 지금 같은 계절엔 아침 저녁으로. 그럼 산책할 때는 핸드폰을 끄는 것이 되게 도움이 돼요. 한 5분 10분만. 그리고 걸을 때는 이렇게 몸을 느끼면서 걷기만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해도 이완돼요. 안 그러면 우리 공원에 가보면 뒤로 뛰어.
얼굴에는 그 용접하는 모자를 쓰셔가지고 신원이 확인이 안 돼요. 인천 분인지 어디 서울에서 온 아줌마인지. 독수리 마스크, 부리 같은 거 나온 거 2개 쓰고.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셔보셔라. 걸을 땐 한 5분만 걷기만 해보셔라. 좋은 곳, 집 앞에 뭐 아파트 앞에 꽃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패턴이 눈에 제일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은행 색깔 너무 예쁘다. 아, 벚꽃 너무 예쁘지 않아? 이때가 이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막 은행 걸으면서 아, 똥냄새! 아이씨! 또라이, 완전 또라이 엄마. 그러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그것만 해봐라. 이런 추천 드릴게요. 그걸 평상시 하고 화가 날 땐 그냥 화 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럼 화가 날 때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자기가 보일 거예요. 근데 동작은 통제를 못 해요. 이미 손은 나가고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지금 하네? 근데 동작은 이미 스매싱을 하고 있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동작을 어떤 자극이 올 때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딱 생겨요. 할지 안 할지를 결정짓는 시간이. 요런 게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렇게 할 때 그 강사님이 얘기한 거 요런 때구나. 이게 좀 너무 여기선 막 그러지 말고 여기선 잘했어 이러지 말고 너무 좋겠는데 요게 그때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계속 처음부터는 안 돼요. 어색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반드시 돼요. 이거 진짜 처음 믿으셔도 돼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형제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2아이를 키우는데 평균을 잡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노력하며 양육을 해야 할지 항상 힘이 들고 지칩니다. 자, 평균을 잡기가 이거는 마치 군대에서 총을 쏠 때 한 방에 그 중앙에 못 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쏘고 왼쪽으로 뭐 좌클릭,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잡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다. 여러분, 삼겹살을 언제 제가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대할 때 삼겹살을 뒤집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이 뒤집혔다고 하지 않고 삼겹살이 익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안 돼. 다시 실패가 된 것 같아. 그건 실패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지점을 우리가 체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에 그걸 절대 알 수 없고 지치지 않고 좀 지치면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거를 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은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사람들 저 택시 타면 뭐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시는데 저 진짜 제주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은 여러분 돌담이 있죠. 그 돌담이 중간중간 틈이 있죠.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 바람을 너무 많이 맞으면 바람 몸살이라는 걸 식물이 앓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착상을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부는 거에서 식물을 자기 삶을 지키려고 돌담을 쌓았는데 건축 자재가 없잖아요. 근데 천지로 널린 게 돌이오니까 그 돌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무암이 구멍이 있으니까 그 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틈이 있어서 태풍에 덜 무너져요. 전 엄마가 틈이 있어야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의 틈을 인정해야. 그러니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 안 좋은 엄마는 이런 질문 안 해요. 어머니는 이미 좋은 엄마예요. Don't worry.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2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벌써 중3이 되었습니다. 연년생에 발달이 늦은 동생 케어,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아이에게 마음 공감이라든지 인정과 칭찬을 많이 부족했던 게 지금까지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왠지 큰아이가 저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큰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다가가고 싶은데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가가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오늘 요 컨텐츠는 꼭 유튜브에 이제 감독님이 올려주실 테니 이게 나오면 아이에게 카톡으로 링크를 한번 꼭 하시죠. 엄마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딸이 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꼭 가져가셔서 이제 딸한테 이렇게 딸 이제 뭐 책 같은데 자주 보는 책에다가 이제 클립으로 5만 원이랑 같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것만 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요. 뭐니 해도 뭐니. 그리고 너 쓰고 싶은데 써라. 엄마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깔끔한 정리는 사기 쉽지 않아요. 서로 가족 간에. 근데 가족은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 시도는 어색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도 이미 효과는 다 들어갔다. 그리고 캐시. 뭐라고요? 캐시. 후시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진단이자 후시딘.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까진기라고 할게요. 아까진기 아시나요? 올드스쿨들이 많이 오셨네요. 나이 잡순 분들. 아까진기, 빨간 약. 그래서 그 빨간 약과 함께 여기다가 꼭,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족은 너무 깔끔하려고 하면 못해요. 완벽한 프로그램 없어. 근데 프로포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성분들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요. 너무 깔끔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새끼 여러 번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코스 딱 이거 지금 멘트도 그렇고. 근데 어떨 때 그 남자가 귀엽겠어요? 어설픈데 진심이네. 어설픈데 진심이야. 오케이. 재호는 너와 함께. 콜! 나도 여러 번 받아봤어. 가족은 어설프더라도 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진심입니다. 그리고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게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돈으로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 뻘쭘할 수 있거든요. 네. 꼭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강연 갔는데 계좌 이체 안 하시고 돈을 주는데 제가 강의하러 올라가는데 돈을 이렇게 줘. 그럼 어떻게 나 여기다 넣어요? 나 어디다 넣어? 아니면 뭐 이렇게 들고 강의를 해요?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받거나 남편이 받거나 누가 받을 때 부모가 받을 때 뻘쭘할 것 같으면 뭐 고분 동선에 정성껏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 뭐 거기 났어. 많지 않아 엄마. 요즘 나 형편 그래서 5,000원 넣었거든. 돈이 문제입니까? 액수가?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가 큰딸이 이제 6학년 됐는데요. 애한테 이제 엄마 몰래 돈을 주면서 꼭 이렇게 말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 너 쓰고 싶은데 써.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거 있지? 왜 이런 걸 줘? 엄마한테도 근데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뭐하러 보내냐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2년만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따라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3년 됐는데 안 가시거든요. 얼마 전에 100살 살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계획이 바뀌셨더라고요.
2년 만에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또 사람이 계획이 바뀔 수 있잖아요.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 숙제고 제 진행되는 과정인데, 제가 엄마를 아버지에게 두고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 걸 알았기 때문에 서울 와서 수십 년을 저 스스로를 가둬놓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즐거운 일을 해도 항상 뭐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런 게 없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보다 내 자녀면 이게 몇 백 곱이 되니까. 근데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주는 핵심 방법이라는 걸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심할 시간에 뭘 하시면 좋다고요? 옷을 사라고요? 저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옷 사고 싶으니까 옷을 사! 예, 맞습니다. 어떤 브랜드로 살지 기도를 합시다. 안 그래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강은 있으니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의 숨골을 찾아서 시간 빨리 가는 장소에 시간 빨리 가는 일을,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그 에너지로 아이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님이 그랬거든요. 나 여기 선교하러 온 사람 아니다. 나 이 마을에 이사 왔다. 여러분 이웃 주민으로 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걸 때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사는 거죠. 내 건강한 느낌으로. 아빠도. 그러면 아이가 가장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